계십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국내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을 검찰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특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애매하네요. 공수처 소식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도망친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 몇 사람 있죠. 임성근 사단장과 윤석열과 이종섭입니다. 자, 근데 이 이종섭 장관 공수처 수사를 받던 도중에 갑자기 호주 대사로 발령이 됐고요. 분명히 출국 금지가 돼 있었는데 출국 금지가 해제돼서는 호주로 발령이 나버립니다. 이종섭은 아주 유유하게 대한민국을 떠나게 됐죠.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이가 자신한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이종석을 외국으로 도피시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근데 도대체 이종석이 어떻게 해외로 도망갈 수 있었느냐, 이걸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종섭의 출국 금지를 해제해 준 거는 맞는데 어디서 무슨 근거로 해제해 줬느냐, 이게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검찰에서는 이거 공수처가 해줬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는데 공수처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가 더 많았죠. 자, 근데 이번에 이 순직해병 특검, 최상병 특검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 발견해냅니다. 공수처에 숨어있던 찐윤 검사,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의 꼬붕이라고 볼 수 있는 찐윤 검사가 윤석열 쪽의 부탁 혹은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이종석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줬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이종섭의 해외 출국을 허용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번에 순직해병 특검,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 그런 짓을 했느냐? 공수처에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오동훈 공수처장 네가 그랬어?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자, 하나하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기사 제목인데요. 공수처 지휘부가 이종섭의 출국 금지 해제 지시를 내렸다. 이 진술을 순직해병 특검, 최상병 특검이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공수처 지휘부, 당장 오동훈 공수처장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아니고 송창진 당시 공수처장 대행입니다. 윤석열은 공수처를 없애버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초대 공수처장이 물러나고 나니까 한동안 다음 후임 공수처장을 임명을 안 했습니다. 공백기가 상당 기간 진행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송창진이라는 사람이 공수처장 대행을 맡습니다. 공수처장 대행인 송창진이 수사팀 주임 검사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종석을 출국 해제시켰다는 겁니다. 수사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반대는 있었지만 공수처 지휘부가 오케이 했으니 오케이 한다 라고 하면서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주죠. 그리고 이종석은 호주 대사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야, 오동훈 공수처장은 아니니까 천만다행이네요. 하지만 누구? 송창진 당시 공수처장 대행, 권한 대행이 이런 짓을 했더라.
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송창진,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예. 뭐 하는 놈인데 그런 짓을 하느냐? 송창진이라는 사람은요, 알고 봤더니 찐윤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 부장검사를 했는데 차장검사가 맞겠죠. 원래는 수원지검 검사였고요. 청주지검 검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 검사, 저축은행 합수단 검사, 중앙지검 첨수부 검사, 특수일부 검사 등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71년생으로 대구 출생입니다. 서울대의 사법연수원 33기. 71년생인데 대구 출신이다. 냄새가 솔솔 나네요. 대구 영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검 중수부 검사, 저축은행 합수단 검사, 요걸 했다는 게 치명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합수단, 중앙지검 첨수일부, 중앙지검 특수일부. 여기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하느냐?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중수과장이었고요. 저축은행 합수단 주임검사였죠. 여러분, 대장동 사건의 원래 최초 일당이었던 조우현. 이 조우현이 누구한테 조사를 받습니까? 윤석열한테 조사를 받죠. 그런데 김만배가 어째 궁시렁궁시 해가지고 수사 자체를 무마시켜버리죠.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를 하고 윤석열한테 가서 조사를 받았더니 사건이 사라져버렸어. 커피 마시고 왔어. 뭐 이런 얘기. 예, 바로 그곳에 있었던 애가 누구라고? 송창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창진은 찐윤 중에 찐윤이었던 거지. 윤석열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런 애가 공수처 차장이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야, 이런 놈을 차장검사에 앉혀놨어? 오동훈 공수처장 참 나쁜 놈이네 라고 하실 분이 계실 텐데, 자, 제가 오동훈 공수처장을 두둔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 송창진을 자리에 앉혀준 사람은 오동훈이 아니고요, 전임자였던 김진욱 공수처장입니다. 전 공수처장이죠. 초대 공수처장입니다. 이 사람이 송창진을 차장검사에 앉힙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문제를 야기시킨 거죠.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실 처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진욱을 그 자리에 앉힌 거는 수박들 때문이었어요. 아무튼 수박이 심어놓은 찐윤 검사, 바로 송창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송창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혹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공익제보자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공수처에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제보를 한 사람이 있죠. 소위 말하는 멋쟁 해병 단톡방 기억하십니까? 이 멋쟁 해병 단톡방에 블랙폴 인베스트의 이종호, 임성근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들이 윤석열, 김건희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성근의 구명 로비뿐만 아니라 임성근의 뭐 출세, 진급 로비까지, 인사 로비까지 했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입니다. 이 단톡방이 어떻게? 예, 공수처에 제공이 돼요. 공익제보자죠. 근데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익제보자가 살해 협박을 받아요. 기억하십니까? 예. 심지어 권성동은 당시 이 멋쟁 해병 단톡방이 공개된 것이 민주당의 공작이다, JTBC, 좌파 언론 JTBC의 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익제보자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 공수처에서 그 누군가가 제보자의 신원을 유출을 했기 때문인 거지. 제보자는 정말 목숨을 걸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 결정적인 증거가 유출이 됐고, 그래서 제보자가 더 공격을 받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기억 한번 되돌려 보시죠. 멋쟁 해병 단톡방 막 공개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확보됐느냐, 이 제보자가 뭐 어떤 사람이다, JTBC와 특별한 관계가 있고, 이거 애시당초에 JTBC가 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몰고 갔던 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예. 그때 다들 당황했던 것이 도대체 제보자가 누구라는 신원을 누가 어떻게 공개했느냐? 예. 그놈이 바로 누구다고? 예. 송창진이었던 겁니다. 송창진이 윤석열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저축은행 합수단에서 근무하고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당시 공수처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공익 제보자, 윤석열을 골로 보낼 수 있는, 윤석열의 측근인 뭐 임성근이라든지 블랙펄 인베스트, 이 블랙펄 인베스트의 기종호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막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최성병 사건의 실제 배경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를 둘러싼 유착 카르텔이 존재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게 모두 담겨 있는 것이 멋쟁 해변이라는 단톡방이었는데, 그 단톡방을 누가, 공익 제보자가 공수처에 갖다 줬어. 그랬으면 뭐 이거 다 된 거 아닙니까? 게임 끝 아니야? 그런데 거꾸로 공익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면서 정치 공작 운운하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당시 공익 제보자의 신원을 유출한 사람이 송창진이더라. 그리고 이 송창진은 찐윤 검사더라. 윤석열하고 막역한 사이더라. 놀랍게도 당시 이 공익 제보자는 김규현 변호사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김규현 변호사니까 당시 이 윤석열과 공수처 일부, 특히 그 국힘당 일부 이들의 이 파상적인 공세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일반인이었다면 글쎄 못 견뎠을 거예요. 기자들도 상대방이 김규현 변호사니까 함부로 못 건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검사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글쎄 그 단톡방 제보 내용은 둘째치고 저 개인을 공격해가지고 저 개인을 엄청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도망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제보자가 도망을 가게 되면은 그 제보자가 공개한 제보 내용은 신빙성을 크게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펄 이종호가 포함되어 있던 단톡방이 지금도 아주 유력한 증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검찰과 윤석열은 제보자를 공격함으로써 이 증거를 흔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익 제보자가 김규현 변호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었다면 공격을 받아서 흔들렸을 거라는 말인 겁니다. 예, 그걸 노리고 송창진이라는 사람, 당시 공수처 차장검사였던 송창진은 일부러 제보자의 신원을 누출한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한 가지죠. 송창진이라는 새끼는 기본도 안 돼 있는 정치 검사더라. 애시당초 송창진이라는 놈은 뭐하러 들어갔다? 공수처를 망치려고 들어갔다. 공수처가 혹시라도 윤석열과의 윤석열한테 불편한 내용, 윤석열의 치명적인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려고 투입된 게 송창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송창진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온 김규현 변호사를 정치 공작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심지어 이 송창진은요, 지가 수사 자료를 유출해 놓고 유출한 사람을 찾겠다면서 수사 정보 이렇게 다른 검사들 누가 유출했는지 찾겠다면서 다른 검사들의 핸드폰을 빼서 검색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대충 수사하고 나중에 특검에 넘기면 되지.
특검에서 할 건데 공수처가 왜 수사해? 라고 하는 등 대놓고 수사를 방해한 그런 놈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송창진이라는 사람은요, 윤석열과 매우 끈끈한 사람입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 검사이자 저축은행 합수단 검사, 2013년에는 청주지검 검사였는데 중앙지검에 파견돼서 중앙지검에서 많이 근무를 했대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중앙지검 참수 일부, 2014년에 중앙지검 특수 일부 근무를 했는데 윤석열하고 겹칩니다.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중앙지검 특수부장 한 것도 겹치죠.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송창진은 함께 특수부 검사로서 동고동락했던 윤석열로부터 술과 밥을 얻어먹었던 그런 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막판에 윤석열이 혹시라도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 윤석열한테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제보자를 정보를 유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수사의 핵심적인 인물이 이종섭 아니겠습니까? 이종섭 쪽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을 소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소환 조사는 자꾸 미루고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증거를 인멸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피의자를 도주하게 허용해 줬던 거죠. 누가? 송창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공수처에 몰래 숨어든 찐윤이었던 겁니다. 윤석열 사단, 소위 말하는 정치 검사들이 이렇게 악질적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 만약에 지금 사실 아찔한데 이 김규현 변호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당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검사들 하는 꼬라지 보세요. 항상 자기들한테 가장 불리한 뭔가 증거가 터지면 이게 정치 공작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동훈 같은 경우에 검언 유착 의혹이 터지니까 이 검언 유착 의혹은 유시민이 뭐 제보자 X 이런 사람들과 짜고 한동훈을 함정에 빠뜨린 거다라는 식으로 또 퍼뜨리고 다녔죠. 그 내용과 이번에 지금 이 송창진이라는 놈이 김규현 변호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과 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똑같죠. 예, 검사들이 늘 하는 짓거리인 거야.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면은 이게 정치 공작이다. 누구하고 누구가 나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정치 공작을 벌인 거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요. 그리고 이번에 송창진이라는 놈은 그런 짓을 하던 거예요. 하던 놈이었고.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 이 송창진 검사, 이제 전 검사죠.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수사 정보를 유출한 개새끼죠. 윤석열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한 놈입니다. 윤석열과 아주 끈끈한 관계였던 거지. 적어도 윤석열로부터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한 새끼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을 위해서 증거도 숨겨주고 중요한 증인도 빼돌리고 했던 겁니다. 검사들이 사건을 무마하고 검사들이 사건을 덮는 거, 이런 식으로 그동안 덮어왔던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이번만큼은 그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조사, 수사해서 윤석열은 과연 여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김건희는 무슨 짓을 했는지, 이종섭 말고 이종필 도이치모터스 주파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법원입니다.
이번에도 이 송창진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벌써부터.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게 이 정치검사와 적폐 판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들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할 자격조차 없죠. 그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정님께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을 무섭지 않아 한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참 답답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